이번에는 수리통계학 2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마지막 강의인 8.2 균일 최강력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어떤 맥락으로 가는 거냐면 먼저 H형이 세타 프라임 H1이 세타는 세타 더블 프라임인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의 최강력 검정을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뭘 구해보면 되냐? 이제는 뭘 구하게 되냐면 세타가 세타 프라임일 때 세타가 이렇게 생긴 경우 그리고 H1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서 최강력 검정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전 장에서는 단순 대 단순에서 최강력 검정을 구하는 걸 다뤘는데 이번 장에서는 단순 가설 H0에 대한 복합 대립 가설 아까 뭐 이렇게 생긴 게 복합 대립 가설이겠죠. 의 범위로 논의 범주를 확장할 것입니다. 복합 가설은 더 엄밀하게는 단순 가설의 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가 세타 더블 프라임일 때 그러니까 얘를 이런 형태의 합으로 나타내려면 어떤 세타 틸다 근데 틸다가 세타 더블 프라임보다 커요. 이거를 이제 무한히 더해주면 얘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의 최강력 검정을 구하려면 얘의 최강력 검정을 구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의 8.2.1을 보면 Uniformly Most Powerful Test, UMP 테스트라고 합니다. 단순 가설 H0 대 복합 대립 가설 H1의 유의 수준 알파하 기강력 C가 H0 대 H1을 구성하는 모든 단순 가설의 유의 수준 알파하 각각의 최량 기강력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기강력이 얘의 모든 경우의 최량 기강력이라면 그러면 C는 단순 가설 H0 대 복합 대립 가설 H1의 유의 수준 알파하 균일 최강력 기강력 이제 Uniformly Most Powerful Critical Region이 되겠죠. 만약에 H0 대 복합 가설 H1의 검정이 유의 수준 알파하 전역 최강력 기강력으로 정의되면 그러니까 얘를 써서 검정을 하면 이러한 검정을 Uniformly Most Powerful Test, UMP 테스트라고 정의합니다.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 H0은 세타가 세타 프라임이고 H1은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타 더블 프라임을 세타 프라임으로 두고 만약에 C가 세타는 세타 프라임 대 세타는 세타 더블 프라임의 유의 수준 알파하 최량 기강력이라면 이 상황에서 세타 더블 프라임을 일반화를 하면 그럼 C는 유의 수준 알파하에서 UMP 기강력, 균일 최강력 기강력이 됩니다. 하지만 UMP 테스트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NP랑 다르죠. NP는 항상 존재하겠죠.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네이만 피어슨 띠오렘으로 UMP 테스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 0, 세타 그리고 가설은 세타가 세타 프라임 대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다 라는 것의 UMP 테스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도함수까지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앞에는 간단함으로 생략을 하고 어떻게 UMP 테스트를 찾을 수가 있냐면 먼저 비무가설이 세타는 세타 프라임 대 대립가설이 세타는 세타 더블 프라임의 NP 테스트를 먼저 구하고요. 이전 단계에서 구한 NP 테스트가 세타 더블 프라임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이면요. 무슨 말이냐면 세타 더블 프라임이 세타 프라임보다 큰 모든 세타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검정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면 이 특정 세타 더블 프라임에 대한 NP를 보이면 다른 세타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쵸? 첫 번째로 얘의 NP를 구해보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우도 함수가 이거였으니까 우도 B는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를 세타 더블 프라임 넣고 세타 프라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오른쪽을 그냥 상수 c라고 두겠습니다. 네이만 피어슨 정리에 의해서 최량 기강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하 상수 c를 구해보면요. 귀무가설이 참일 때 P가 기강력에 속할 확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귀무가설 하에서 루트 세타 프라임분의 xi의 전체 제곱이 카이 제곱 1을 따르므로 따라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세타 프라임분의 xi의 제곱이 카이 제곱 자유도 n을 따르므로 얘는 이렇게 알파로 놓을 경우에 세타 프라임분의 c가 카이 제곱 자유도 n의 알파 백분위수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이 제곱 이게 되겠고 따라서 c는 요게 되겠죠. 그러면 기강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다시 c는 아까 위에 거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강력이 세타 프라임에 의존하지 않는 것만 보인다면 UMP 테스트를 구할 수 있겠죠. 세타 프라임보다 큰 각각의 세타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C는 항상 최량 기강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강력의 형태가 보시면 세타 더블 프라임이랑 상관이 없죠. 따라서 모든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C가 항상 최량 기강력이므로 이 최량 기강력은 이 가설, 단순 가설 대 복합 대립 가설의 균일 최강력 기강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흐름은 일단 아무거나 세타 더블 프라임 잡은 다음에 아무거나 세타 더블 프라임 잡고 NP 구하고 이 NP가 세타 더블 프라임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이면 증명 끝이 됩니다. 다음 예시를 봅니다.
UMP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항상 하던 대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먼저, 근데 가설이 약간 다르죠? 가설이 세타가 세타 프라임이고, 이거 대 세타가 세타 프라임이 아니다입니다. 이것도 복합 대립 가설이에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일단 이거 세타는 대립 가설이 세타는 세타 더블 프라임일 때의 최량 기강력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 대립 가설이 참일 때의 우도함수와 귀무 가설이 참일 때의 우도함수의 비율이 k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똑같은 거 없애주고 여기에서 이거 빼면 이런 형태가 되고 전개를 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전개를 한 거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아시겠죠? 양변에다가 로그 씌우고 부호만 바꿔준 거겠죠? 이거 이항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양변을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왜냐면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기강력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세타 더블 프라임과 세타 프라임의 대소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죠. 만약에 세타 더블 프라임이 세타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는 H0는 세타는 세타 프라임 대 세타는 세타 더블 프라임의 최량 기강력이 되고요. 이 경우일 때만. 그리고 이거면 똑같이 이 형태가 정확히 부등호 방향만 바뀌어서 이 경우에 최량 기강력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타가 귀무가설이 세타가 세타 프라임 대 대립가설이 세타가 세타 프라임 플러스 1과 이거 대 세타 프라임 빼기 1의 최량 기강력이 서로 다르게 되죠. 그러면 H0 요거의 최량 기강력이 모든 이제 세타 프라임이 아닌 세타 더블 프라임에서 같지가 않으므로 UMP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에 의존한다 라는 것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세타 더블 프라임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형태라면 UMP 테스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검정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도비 검정이 이렇게 생겼었죠. 이제 우도비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기고 이거보다 이제 이거가 k보다 작으면 기각을 이렇게 뭐 어떤 t에 대해서 C1보다 작고 t가 C2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여기가 C1, 여기가 C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UMP 테스트는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복합가설 대 복합가설에서의 UMP 테스트를 찾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가설 대 복합가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비무가설이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작고 대립가설이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다. 이런 가설에 대한 UMP를 찾는 것입니다. 귀무가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복합가설인 경우의 유의수준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유의수준은 알파는 맥스 유의수준이 귀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력 함수
인데 이 검정력 함수는 뭐냐면 피 세타 뭐죠? 사실 따지고 보면 검정력 함수는 아니고 검정력 함수 표기를 빌려 쓴 거죠. 왜냐면 검정력 함수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인데 여기서는 기무가설이 참인 경우에서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의수준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x가 c에 속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의 최대, 그러니까 최대 상한선을 정해준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x1부터 xn이 f를 따를 때 이 형태 가설의 UMP 테스트는 오직 통계량 y는 ux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그냥 일단 한번 참아주세요. 이거에 대해 우도 함수가 모노톤 디크리징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를 가질 때만 존재합니다. 이거는 단조 감소 우도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이므로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설의 화살표 방향이 바뀌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모노톤 인크리징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우리는 단조 우도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단조 우도비가 뭔지를 정의해 보면 우도함수 L세타는 세타1이 세타2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통계량 y는 ux에서 보다는 에 대해 단조 우도비 모노톤 라이클리후드 레시오이므로 MLR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떤 통계량에 대해서 y를 나타내면 이거에 대한 단조함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보시면 f가 어떤 지수함수를 따를 때요. x가 어떤 지수함수를 따를 때 L세타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x1부터 xn이라고 써줬어야겠죠? 근데 예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도비는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시그마 xi가 ux이고요. 이게 y라서 y는 ux는 시그마 xi에 대한 단조 우도비. 그러니까 이 우도비가 시그마 xi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조 함수가 되므로 그래서 이제 이 y는 ux에 대한 우도비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합가설 대 복합가설인 경우에 UMP 테스트는 만약에 L 세타가 Y에 대한 단조 감소 우도비를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따라서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GY는 Y에 대한 감소 함수가 됩니다. GY는 이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GUX가 이제 단조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유의수준 알파 하에서 이 가설에 대한 UMP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에 Y가, 그러니까 통계량 Y는 UX가 어떤 CY보다 크면, 그러면 비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디시전 룰이고요. 그리고 CY는 이제 이런 CY가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CY가 CY입니다. 그러니까 Y가 기무가설 하에서 Y가 CY보다 클 확률이 알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어떤 부합가설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작고 세타가 세타 더블 프라임보다 크다라는 가설이 있을 때 이 L 세타가 이 우도 비율이 우도의 B가 우도 B잖아요. 우도 B가 어떤 통계량 Y에 대해서 단조 감소를 한다면 그러면 이 디시전 룰이 이제 만약에 Y가 CY보다 큰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이 UMP 테스트다라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진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의 UMP 테스트는 이거에 대해서 단조 감소를 하는 경우에 Y에 대한 단조 감소 함수인 경우에 이 디시전 룰이 UMP 테스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단순 가설 H0이 세타는 세타 프라임을 생각해 봅시다. 세타 더블 프라임을 세타 프라임보다 큰 고정된 상수로 정의를 하면요. 그리고 C를 요 가설의 최량 기각력 MP죠. 네이만 피어슨 정리에 의해서 어이쿠 네이만 피어슨 정리에 의해서 X가 기각력에 속하면 이 우도비는 K보다 작고 K는 이 유의수준 알파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도비는 이 Y에 대해서 단조 감소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타 더블 프라임이 세타 프라임보다 크므로 이 우도비는 GY가 되고 그리고 아까 이게 K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GY를 양변에 GY의 역함수를 씌워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 G 인버스 K는 Y가 기무가설이 참일 때 Y가 G 인버스 K보다 클 확률이 알파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GY가 이건데 이제 GY가 K보다 작을 기각력이 요게 되고 그리고 G 인버스 K가 Y보다 작을 기각력이 요렇게 되므로 이제 이게 1대1 함수니까 역함수를 씌워도 똑같이 되겠죠? 똑같이 변하겠죠? 따라서 Y가 CY보다 크면 근데 이 CY가 G 인버스 K이면 H0을 기각하는 것은 이 MP에 대한 체각력 검정인데요. 무슨 말이야? 이 가설에 대한 MP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세타 더블 프라임이 세타 프라임이고 이 G 인버스 K는 세타 프라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므로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또한 H0이 세타는 세타 프라임 대 H1이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다에 대한
UMP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은 거죠? 얘만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를 처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처음에 정의한 유의수준 이거였죠? 이거가 알파임을 보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감마 y 세타는 당연히 이거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임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A를 미리 써놨는데요. A에 의해서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 이제 A가 성립하므로 요거임을 알고 있죠? A랑 같은 식이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므로 이 감마 y 세타가 비감소함수임을 보이는 것만으로 알파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상당히 간단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세타가 세타 프라임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식을 보시면 우리는 맥스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작다. P, Y, G 인버스 K보다 클 확률이 알파임을 보이면 되는데, 근데 요게 알파잖아요. 세타가 세타 프라임인 경우에 알파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세타 축이고 요게 세타라면 세타 프라임이라면 여기가 알파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감소함수 이렇게 증가를 하는 함수거나 최소한 이렇게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면 근데 만약에 유의 수준의 정의상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알파고요. 그러면은 맥스 뭐 여기가 최대값이고 유의 수준의 정의는 맥스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따라서 알파 프라임이 되겠죠. 감소함수라면.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거가 최소한 감소하지만 않으면 세타는 세타 프라임에서 알파를 알파다. 그리고 이 알파가 최대값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감마가 비감소함수임을 보이면 요게 증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명을 해보면 의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세타 1과 세타 2를 가정을 할 건데요. y가 g 인버스 k보다 크다라는 것이 유의수준 요거 안에서 이것의 MP임을 떠올려 봅시다. 따름 정리 8.1.1 이게 이제 뒤에서 한다는 그건데요. 체각력 검정인 경우 검정력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라는 정리에 의해서 귀무가설이 참일 때 기각력 1 확률이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각력에 속할 확률보단 작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을 하고요. 이게 유의 수준, 이게 검정력이겠죠?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감마로 정의한 이유가 있었죠? 이 감마 y 세타 1이 감마 y 세타 2보단 작음으로
이 감마 y 세타는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으면 감마도 작음으로 감소하지 않는 함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세타 2가 세타 1보다 크면 감마 세타 2가 감마 세타 1보다는 크므로 이 세타는 이 감마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면 이 유의 수준은 요게 되므로 이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 H0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다 vs H1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작다의 UMP 테스트가 이젝트 H0 if y가 CY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 예시와 같은 상황인데 가설의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뀌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4번 H0 이렇게 주고 UMP 테스트를 유도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아까 그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이제 디크리징이 인크리징으로 바뀔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제 유의 수준을 귀무가설이 참일 때 감마 세타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 방향이 바뀌었죠? 부등호 방향이. 앞에는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전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단조 감소 우도비를 갖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다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유의 수준 설정 단계에서 맥스 귀무가설이 참일 때 이거가 알파임을 보여야 하잖아요. 이거가 이거임을 보일 때 이 감마가 이번에는 비증가함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세타 여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최대값 알파를 가져야 세타 프라임에서 여기에서 최대값 알파를 가져야 하니까요. 그쵸? 아까랑 똑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증가함수는 아니어야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우도함수가 y에 대한 단조 증가 우도비를 가지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가설은 아까랑 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전 페이지 예시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역함수 씌울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4개가 있는데 아까 전 페이지 예시 이거이고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면서 이게 단조 증가 감소 이번에는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고 이런 경우에도 단조 증가 감소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해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예시 8.2.5를 보겠습니다. x1부터 xn이 이항분포 1, 세타를 따르고요. h0을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다. 에 h1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크다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더블 프라임이 세타 프라임보다 큰 고정된 상수로 정의를 하면요. 이제 우도비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세타 프라임이 세타 더블 프라임보다 작고, 그러니까 세타 더블 프라임이 세타 프라임보다 크므로 세타 더블 프라임분의 세타 프라임은 1보다 작고요. 그리고 얘도 1보다 작고, 따라서 얘가 1보다 작으므로 얘는 시그마 xi는 y에 대한 단조 감소 우도비가 되겠죠. 따라서 UMP 테스트는 만약에 y가 어떤 c보다 크면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c는 알파, 그러니까 y가 c보다 크다. 기무가설이 3일대의 확률이 알파 1대를 이거를 만족시키는 c가 되겠죠. 이번에는 정칙 지수류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볼 건데요. 위 예시의 이항분포는 정칙 지수류의 한 경우이고요. 위 예시는 정칙 지수류로 일반화될 수가 있는데요. F가 정칙 지수류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쵸? 만약에 P세타가 세타에 대한 증감수라고 가정을 하면 우도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를 해줘야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세타 프라임이 세타 더블 프라임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으므로 우도비는 이 y는 시그마 i는 1부터 kxi에 대한 감소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처럼 이거에 대한 UMP 테스트는 y가 이건데 이게 c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c는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귀무가설이 참일 때 y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임을 만족시키는 c에 의해서 정의가 되겠죠.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딱히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대충 보면 이거랑 정규분포의 평균, 정규분포의 분산, 그리고 이항분포, 그리고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위 상황 1, 2, 3, 4에 대해서 이 가설일 때 유의 수준 알파 하에서의 UMP 테스트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각각 피세타가 증가함수임을 보였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4차 범위에서는 7장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8장이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8장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제 24-2의 출제 기조상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 발상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보단 그냥 기본에 충실한 강의안을 이제 전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전부 한 번씩 증명을 해 본다면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7장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8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8장을 아주 잘하는 상태가 되시면 뭐가 나와도 이제 증명이나 정의 문제에서는 이를테면 네이만 피어슨 정리의 증명과 단조 우도비, 그러니까 복합 대 복합에서 단조 우도비를 이용한 UMP 증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게 되시면 7장을 열심히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장은 이게 3차에서 보셨다시피 어렵게 내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7장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리통계학 2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